안녕하세요. 네, 정보처리 기사 문제풀이 특강 2024년도 2회 필기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여러분들 특강을 한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준학 교수입니다. 네, 자 2024년도 2회 필기 중에 여러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들은 여러분이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떻게 개발을 하면 해야 되는지 그러한 방법론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21번째 문제고요. 다음 중 우리 테스트 환경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 네, 1번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 2번 물리적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 환경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 3번 네트워크 역시 VLAN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분할된 환경을 구성한다. 4번 테스트 성경 여부 판단의 기준은 기대 결과와 실제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네, 어떤 거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답 한번 맞춰보시죠. 네, 그쵸? 테스트 성공 여부 판단의 기준은 그저 기대 결과와 실제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왜냐하면 테스트의 성공 여부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이만 만들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테스트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는 테스트의 환경의 목적은 자, 품질 보증, 즉 기능 오류, 성능 문제,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운영 환경 모의는 실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해 사용자 경험을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운영 중단이나 방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테스트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해본다라는 것들이죠. 이거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실제 운영에다가 했다가는 정말로 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테스트 환경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부분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것처럼 개발, 테스트, 운영 이렇게 세 가지 단계들이 기본적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우리가 실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테스트 종류가 많겠죠. 그래서 여러 테스트까지 다 해보고 나서 실제 운영에다가 이것들을 우리가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22번째 문제 풀어보실까요? 다음 중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족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테스트 방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즉 테스트의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시스템 테스트, 2번 인수 테스트, 3번 회기 테스트, 4번 단위 테스트. 자, 어떤 테스트일까요? 네, 그죠? 인수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인수 테스트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스템을 통합한 상태에서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다른 테스트들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스템 테스트는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목표 시스템에 완벽하게 수행됐는지를 테스트해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회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완료 후 변경된 모듈에 대해 같은 내용의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위 테스트는
모듈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테스트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테스트들을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목표에 따라서 어느 테스트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23번째 문제고요.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신을 호출하는 모듈의 수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1번 fan in, 2번 fan out, 3번 포이전, 4번 네, 커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 복잡도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소들 하나에. 네. 자, 네, 답은 fan i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fan in이라든지 fan out이라든지 우리가 코헬전이라고 해서 응집도, 그다음에 우리 이제 코플이라고 해서 결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모듈 간의 의존성과 내부 집중도의 정도를 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fan in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호출하는 모듈의 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fan out은 자신이 호출하는 모듈의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응집도와 결합도라는 것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응집도라는 거는 모듈의 독립성 또는 모듈 내부의 구성 요소 간의 연관 정도가 얼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응집도는 높이고, 예, 그죠? 결합도는 낮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합도는 외부 모듈과의 연관도 또는 모듈 간의 상호 의존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실제 여러분이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있으면 하나의 모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러 가지 M1이라고 하는 모듈도 있고요. M2라고 하는 모듈도 있고요. 이렇게 모듈들이 많이들 있겠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모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듈들을 전부 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하나의 모듈 만들고 요 만들고 작은 모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 상황인데 그럼 모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모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복잡도 얼마나 복잡하느냐라고 하는 판단 요소 4가지를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풀어보셨던 것처럼 fan in, fan out, 응집도, 결합도.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시험도 잘 많이 나오고 실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응집도, 그죠? 예, 그 다음에 결합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복잡도에서는 어떤 게 좋으냐라는 것들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응집도 같은 것들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모듈 간의 여러 가지 복잡도를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응집하는 것들, 독립성이라든가 모듈 내의 구성들 같은 거 연관 전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집할수록 좋은 거고요. 결합도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너무 상호 의존성이 있으면 만약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면 얘가 문제 생기면 나머지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도 같은 것들은 진짜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게 낮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4번째 문제. 자, 다음 중 효율적인 모듈 설계를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응집도, 결합도 많이 나오죠. 자, 1번 대여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여도랑 결합도는 높이고 공유도와 응집도는 낮추게 설계되어야 한다. 2번 공유도와 응집도는 높이고 대여도와 결합도는 낮추도록 설계해야 된다. 세 번째,
대여도와 응집도는 높이고 공유도와 결합도는 낮추도록 설계한다. 네 번째, 공유도와 결합도는 높이고 대여도와 응집도는 낮추도록 설계해야 된다. 어떤 걸까요? 네, 답은 네, 그죠? 2번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죠? 우리 전 문제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응집도는 일단 무조건 높여야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결합도는 낮춰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거부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공유도와 제휴도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도와 응집도는 높이고요. 대여도와 결합도는 낮추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듈을 설계하겠다라는 얘기는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가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응집도, 낮은 결합도.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공유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되겠고요. 제어 복잡성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모듈 내부 기능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도록 설계하는 것들을 응집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모듈 간의 의존성을 줄이고 우리가 데이터의 중심으로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설계해야 하는 응집도 같은 거는 높여야 되는 상이고요. 그죠? 예, 결합도는 어떻게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응집도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좋다라는 것들이고요. 결합도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네,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가져갖고 실제적으로 결합도를 낮추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동일한 입력을 기반으로 수행된 기능의 출력 결과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의 응집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응집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 중에 우리 이 네 가지들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즉 출력 결과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그죠? 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 보면은 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응집도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연적이다, 논리적이다, 시간적이다, 절차적이다, 통신적이다, 순차적이다, 기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응집도의 우리가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의미를 알아보면 우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관계도 없는 기능 요소들을 구성될 경우에 응집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리돼서 처리되는 요소들이 한 모듈에 저장되는 경우에 응집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간에 처리되어야 하는 활동들을 한 모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응집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절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듈이 다수의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응집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통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해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 응집도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인 거는 그 모듈 내에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을 다른 활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기능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단순한 목적을 위해 수행될 수 있는 경우에 응집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템퍼럴리 시간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죠? 우리 절차적인 것들, 네, 그 다음에 통신적인 것들은 실제적으로 응집도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결합도에 대해 관련된 유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6번째 문제. 다음 중 모듈 간에 가장 강한 의존성을 갖고 있는 결합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결합도를 물어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네 가지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 결합도의 내용들이고 그중에서 모듈 간에 가장 의존성이 필요한 것들 가는 결합도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자, 답은 뭘까요? 네, 4번 컨텐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은 자, 결합도에서는 우리가 전 문제에서는 웅집도라는 것들을 많이 봤었었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결합도 쪽입니다. 자, 결합도 쪽에서도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결합도가 나오는데요. 내용적인 측면, 공통적인 측면, 외부적인 측면, 제어적인 측면, 스탬프적인 측면, 자료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은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다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결합도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공통적인 거는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해서 우리가 전역 변수를 갱신하는 식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경우에 결합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외부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듈이 다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질 때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결합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어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논리 조직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경우에 결합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스탬프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모듈 간에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객체, 구조 등이 전달되는 경우에 결합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모듈 간에 인터페이스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통해서만 모듈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 결합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익스터널, 그 다음 스탬프, 컨트롤, 컨텐트라고 하는 것은 결합의 네 가지 유형이고요. 특히 이거는 낮을수록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7번째 문제. 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중 우리가 피포, 파이포 뭐 이런 피포라고도 하고 파이포, 그죠? 이러한 변형한 형태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참조된 페이지를 큐의 맨 뒤로 이동시키는 알고리즘은 무엇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그죠? NRU예요, RFA예요, NUR이에요, SCR이에요. 네. 자, 정답은 그죠? SCR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SCR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2차 기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문제, 그죠?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자, 알고리즘,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 페이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페이지들이 이렇게 이제 있으실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페이지들이 있을 텐데요. 네. 자, 이 페이지를 어떻게 이동시키는 알고리즘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는 방법인데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뭐 예를 들면 1번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1번을 먼저 뺀다. 뭐 하는 방법. 그게 우리가 이제 파이프, 소위 말해서 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어떤 거는 소위 말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러면은 중간에 얘부터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SCR이라고 하는 거는 2차 기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파이프, 즉 선입 선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입 선출이라는 거는 먼저 들어온 거가 먼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교체 대상에 참조한 적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 뒤로 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서 음식을 주문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문을 먼저 했으면 주문한 거를 차례대로 할 건지, 그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또 내 뒤에 왔는데 갑자기, 그죠? 나는 주문해 놓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갑자기 주문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죠?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밥 신청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약을 해갖고 미리, 그죠? 예약을 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럼 나보다 먼저 뭔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먼저 밥을 먼저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SCR 말고도 다른 알고리즘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NRU라고 얘기를 해서 최근 최소 사용한 것들. 즉,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부터 교체를 하겠다라는 거죠. 즉, 소위 말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교체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다시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럼 어떻게?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걸 빼버리면은 조금 더 확률적으로, 그죠? 좀 더 우리가 관리가 좀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이 LRU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LFU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는 최소 빈도 사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 빈도가, 아까는 오랫동안, 우리가 NRU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예, 소위 말해서 LF라고 하는 거는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NUR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예 최근에 사용되지 않았음. 즉, 소위 말해서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부터 교체하는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28번째 문제. 다음 중 우리가 후이식을 변환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자료 구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1번 스택, 2번 트리, 연결 리스트, 데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들이 전이식도 있고 후이식도 있고, 그래서 후이식이라고 하는 변환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후이식을 변환할 때 가장 적절한 것들은 어떤 구조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택, 트리, 연결 데스크, 데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후이식을 변환하기 가장 적절한 거 어떤 걸까요? 네, 그죠? 스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스택이 뭐냐면, 자, 후입 선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IFO라고 인 거죠. 예, 아까 우리 선입 선출은 뭐였었어요? 그죠? IFO. 즉, 먼저 온 게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LIFO는 그죠? 우리가 뒤에 온 것들을 먼저 선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택이라고 하는 거가 선형 구조 자료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죠? 후이식을 변환할 때 가장 적절하게 쓰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택은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쌓으냐면 이렇게 쌓으는 거예요. 첫 번째 쌓이고 두 번째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을 때 두 번째 집어넣고 세 번째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나와야 돼.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1번부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스택은 어떻게 하냐면 3번부터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맨 마지막에 들어온 거, 그죠? 요게 LI 맨 라스트 인, 그 다음에 먼저 나간다라고 해서 퍼스트 아웃이라고 해서 요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스택 말고 다른 것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쪽 다른 거 말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만약에 뚫려 있다. 그죠? 그러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뭐부터? 1부터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조가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까 보기에서 나온 것들 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드와 가지를 이용해서 사이클을 이루지 않도록 구성하는 그래프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노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시키는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노드의 삽입과 삭제 이런 것들의 작업이 용이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데크는 삽입과 삭제가 리스트의 양쪽 끝에서 모두 발생이 가능하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29번째 문제고요. 자, 다음 중 아래 트리에 전이 순회 경로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거 지금 트리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트리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답이 어떤 걸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보실 때 모르실 때는 그냥 보통 어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많으니까 이게 많이 가게 지가 많으니까 지부터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는 뭐였어? 요거야. 트리. 자, 트리라는 게 뭐예요? 네, 그래서 트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게 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그죠? 예, 그 전이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죠? 먼저 시작을 어디서, 쭉쭉쭉쭉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만약에 루트가 있어요. 트리의 구조는 루트가 있어요. 그러면 루트를 먼저 찾아요. 루트 먼저 찾고 루트 1번, 2번. 자, 그 다음에 전이순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부터 그 다음에 뭐를 찾느냐라고 하면은 왼쪽 거를 먼저 찾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레프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라이트.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이 순위는 먼저 어떻게 요것처럼 루트 노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좌측 노드 찾고 우측 노드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찾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루트에 먼저 방문을 하고 왼쪽 자식부터 순회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을 순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순회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이 순회 방법과 그죠? 중위 순회 방법과 후위 순위가 있죠. 자, 그러면 중위 순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루트, 레프트,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전이 순위. 자, 그 다음에는 중위 순위 같은 거는 레프트, 그죠? 예.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후위수는 어떻게?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루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 트리가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떤 거부터 할 거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이 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트, 레프트, 그죠? 알죠? 예. 그죠? 예. 네. 네, 레프트, 라이트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이 순위는 먼저 얘가 1번. 그죠? 얘가 1번. 전이 순위는 얘가 2번. 네, 요게 3번. 요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준위 순위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레프트부터 가요. 그리고 루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라이트로 가고. 후위 순위는 어떻게? 그죠? 레프트 가고 라이트 가고 루트로 올라가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트리를 찾는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검색하는 속도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거꾸로 가서 보시면 요거죠. 예, 요거 만약에 순회로 간다라고 하면 뭐, 예, 그죠? 우리 루트 찾고 라이트, 레프트 찾고 라이트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먼저 얘부터 찾아야지 1번 찾겠죠.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 가겠죠. 레프트 가겠죠. 이게 2번이죠. 자, 그럼 2번 이쪽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얘는 또 못 찾아. 그럼 루트잖아. 그러면 얘 또 레프트 찾겠죠. 그죠? 얘는 3번. 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가요? 계속 또 여기서 이것도 이제 루트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왜 레프트로 가겠지? 그러면 요것도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라이트, 레프트 다음에 라이트잖아. 라이트 찾았어. 그러면 이제 Y가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그죠? 우리가 6번째. 예, 요게 가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예, Z. 이게 7번째고요. 예, 요거 루트가 됐으니까, 그죠? 레프트 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8번째, 9번째. 네. 요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순위라든지 아니면 여러 후위순위 같은 것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서 요거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면 요것만 잘 잊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경로로 갔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30번째 문제. 다음 트리를 중위순으로 할 경우 네 번째 방문하는 노드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중위순위는 중위, 그죠? 중위. 네, 답은 어떤 거 갈까요?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해보셨던 거. 네, 답은 R이집니다. 요게 네 번째. 네, 자, 우리 보시면 아까 중위는 중위순위는 아까 뭐부터 한다고요?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루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게 R, 우리 L, 그죠? 루트 R, 얘는 레프트 R,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중위순위에는 어떤 거부터? 좌측 노드부터. 이게 1번, 그죠? 그 다음에 2번, 네, 요거 3번, 네.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로 다시 쫙쫙 들어오면은, 자, 먼저 어떻게 중위순위니까, 뭐부터 찾는다고? 예, 요거, 예. 자, 좌측로부터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예. 자, 그러면 어떤 거부터 찾아요? 요거, 그죠? 네. 자, 그러면 1번 찾았죠? 그 다음에 뭘 찾아요? 네. 자, 우리 다시 쓰면 우리 레프트 찾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트 찾고 그 다음에 루트 찾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잘 보셨던 거 다시 쏙 가면 자, 여기 좌측, 루트, 우측. 아, 네. 죄송합니다. 루트, 우측이죠. 예. 그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루트 이렇게 찾는 거잖아. 그럼 얘가 1번, 2번, 네, 그 다음에 3번.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루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R이라고 하는 게 네 번째 방문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루트, 그죠? 여기. 네. 그죠? 1번 찾고, 루트 찾고, 우측 찾고. 네. 자, 그래서 요것만 잊어먹지 않으시면 중위순위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중위순위는 주로 어떤 거 하냐면 이진 탐색 트리, BST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번째 거 문제. 자, 다음 중 아래 문자 배열에서 이진 탐색 방식으로 H를 찾을 경우 탐색 횟수가 얼만큼 되는지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단 탐색 횟수의 기준은 값을 비교하는 횟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횟수가 2회냐, 3회냐, 4회냐, 5회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G, 어디? H. 우리 지금 요거예요, 요거. 예, 요거를 찾고 싶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탐색을 문자 배열에 있는 이진 탐색 이진 탐색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했었을 때 몇 번으로 이 H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자, 4번. 자, 그러면 그 4번이 어떻게 나오냐? 자,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은 이진탄색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진탄색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정렬로 된 배열에서 정렬된 배열에서
가운데 원소를 기준을 해서 비교해서 절반씩 범위를 줄여가고 탐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큰 게 있다라고 하면 절반을 딱 잘라갖고 그저 그 절반에 따라서 이쪽 갈 거냐 이쪽 갈 거냐. 그 다음에 이쪽 가면 이쪽의 절반, 이쪽의 절반, 또 절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먼저 여기의 절반, 이쪽의 절반, 이쪽의 절반, 이쪽의 절반 이렇게 해갖고 찾아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비교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셨던 우리 찾는 거 뭐였어요? H. 예, 죄송합니다. H. 자, H. 그죠? H 탐색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중간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그럼 10개 중에서 중간을 먼저 1번 찾아. 예. 그게 뭐예요? 요게 F가 1번이라고 하는 걸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F는 내가 찾는 H보다 작기 때문에 F의 다음 위치로 시작을 인덱스를 잡고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였어? 요거죠. 요 기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또 어떻게? 요 부분들을 요 부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또 해서 절반을 나눠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6 더하기 10 해갖고 나누기 2해서 8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서 보였더니 우리가 I라는 거예요. I. 자, 요게 두 번째. 네. 그죠? 예, 그 두 번째라는 걸 봤더니 소위 말해서 요거가 H보의 크기와 이 IH 이전의 종류를 인덱스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쪽이죠. 예. 그죠? 그러면 또 이번에는 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이쪽 부분만 이제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6, 7. 그러니까 6과 7만 간 상황에서 나누기 2하면 6이라고 하는 게 세 번째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H보다 작음으로 G 다음 위치로 시작하는 요게 이제 시작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그죠? 요 위치라고 하는 거는 요 위치에 옆에 보면은 7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7과 7을 나누기 2 하면 7이죠. 그래서 탐색이 완료가 돼서 어떻게? 7이다. 요거다. H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이거 몇 번 했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죠? 이게 세 번째,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횟수 몇 번 한 거라고? 4회. 그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거죠. 몇 번 했느냐? 횟수 탐색 횟번을 몇 번 했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우리 답은 4회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32번 문제. 아래 트리 규조는 5개의 데이터가 33, 52, 24, 77, 36을 하향식 힙으로 변환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A 노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5개 데이터가 여기는 차곡차곡 어떻게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가겠죠? 그런데 A라고 하는 게 A라는 이 위치에 있는 요거에 그죠? 로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서 넣어 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보신 다음에 답을 알고 보시면 답은 뭐요? 네. 요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하향식 힙 구조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빈 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씩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부모 노드보다 크면 부모와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때 하나씩 우리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봤는데 위에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더 높으면 소위 말해서 부모 노드가 크면은 부모와 교환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힙의 형질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이니까 밑에서부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33을 집어넣어요. 그죠? 그럼 처음엔 33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2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가 33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런 거죠. 느낌이 첫 번째 거 보면,
자,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33이 들어갔다가 여기가 3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52가 들어가겠죠? 52가 딱 들어가는 순간 봤더니 32, 33, 52가 더 크잖아. 아까 여기 뭐랬어요? 부모 노드보다 크면은 부모와 교환이 일어난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52하고 이렇게 33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24가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그러면 24는 소위 말해서 여기가 52, 32에서 24 들어가면은 그죠? 24는 소위 말해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쭉 가갖고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77은 예, 여러분들이 아마 77 여기다가 뚝 들어가게 되면 여기 처음에 딱 들어가면 77하고 요거랑 바꾸고 바꿔서 어떻게 맨 위로 가겠죠. 예,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36은 여기서 갔다가 소위 말해서 52보다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52가 실질적으로 더 크잖아. 그럼 더 이상 일로 가진 않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요거 36. 요쪽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구성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가 뭐예요? A라고 하는 요곳에 데이터는 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그죠? 요거죠, 요거. 네. 그래서 답은 52.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33번 번째 문제. 자, 다음 중 해싱을 사용을 해서 처리 데이터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파일 편성, 즉 파일 설계 방식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우리 해싱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직접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의 내용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답은 뭘까요? 네. 자, 그렇죠? 답은 네, 랜덤 오가니제이션. 자, 요거는 자, 랜덤 편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죠? 어떤 거냐면 키 값에 따라서 직접 저장 위치를 계산해서 접근하는 방식, 즉 핵시 기반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보충 설명을 보면은 그죠? 다른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색인 순차 편성도 있고 순차 편성도 있었고 해싱 편성이 있습니다. 색인 순차 편성에서는 순차 파일에 색인을 추가해 원하는 내 코드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순차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키값 순서대로 차례차례 저장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시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 파일을 구체적으로 구현 방식으로 해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레코드의 저장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34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뭘까요?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 릴리즈 노트 및 매뉴얼,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을 위한 소스 코드,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삭제를 위한 프로그램. 자,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거. 네, 그쵸? 소프트웨어 수정에 대한 소스 코드. 소스 코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패키지에 갖고 남들한테 우리 소스 코드 다 주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포함 요소는 아까 보셨던 지적 재산권에 대한 DRM, 그 다음 릴리즈 노트, 그 다음에 사용자 설치 매뉴얼, 설치 삭제 프로그램 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제품 소프트 패키지라고 얘기를 해서 PSP, 즉 프로덕트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고객이나 사용자에게 배포, 설치, 운영 가능하도록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들어가는 것들은 실행 파일 및 설치 프로그램들, 그렇죠? 그 다음에 매뉴얼 설치 가이드, 그 다음에 릴리즈 노트 같은 문서, 라이센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한 문서, 그 다음에 테스트 검증 결과, 그 다음에 우리 지원 자료 등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스 코드를 주면 안 되겠죠.
그쵸? 예. 자,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35번째 문제. 다음 중 단위 테스트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 있는데 단위 테스트랑 에 대한 설명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점진적 방식과 비점진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소프트웨어 설계의 최소 단위인 모듈의 기능을 중심으로 테스트한다. 모듈의 기능 수행 여부와 논리적인 오류를 검출하는 과정이다. 또 일반적으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진행한다. 자, 어느 게 거리가 거리가 가장 거리가 뭘까요? 네, 점증적 방법과 비정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시면 단위 테스트 같은 것들은 최소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설계의 최소 단위의 모듈을 기능으로 중심으로 한 테스트라는 것이고요. 모듈의 기능 수행 여부와 논리적인 오류를 검출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블랙박스 테스트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화이트박스로 진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죠? 요거는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있는 단위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테스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어떤 기법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이고요. 그건 왜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각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관한 오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테스트하는 기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중에서 단위 테스트 같은 것들 아까 보셨던 거고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가 만약에 끝난 모듈 또는 컴포넌트 단위의 프로그램들이 설계 단위에서 제시한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한 구조와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들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때 이제 여기 점증적인 방식과 점증적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증식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 단계별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식. 그래서 뭐 하향식 통합, 뭐 상향식 통합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든 모듈을 통합한 전체 프로그램을 한 방에 테스트하는 걸 빅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창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점진적 방식은 조금씩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36번째 문제. 자, 입력값의 범위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리하고 그룹에서 유효성과 무효성 같은 값들을 균등하게 선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테스트 기법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걸까요?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죠. 우리 동등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입력값을 유효한 값과 무효한 값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에서 대표값을 선택하는 테스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동등분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죠.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조건의 경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 조건의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설계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우리가 확인자의 감각에 의존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등하게 또 분할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 데이터 간과 관계가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효율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37번째 문제. 자, 다음 중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합 수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자, 어떤 걸까요? 결합 수정, 결합 해제, 결합 할당, 결합 종료. 네, 그렇죠? 정답은 결합 종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품질 관리 과정에서 결함 관리라고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결함을 어떻게 관리할까? 즉 사이클로
중요한 단계들을 설정을 해 놓는다라는 거죠. 사이클은 뭐냐면 처음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검토, 할당, 수정 뭐 해갖고 종료, 해제까지 이러한 것들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함 관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보신 것처럼 결함 등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함이 발생이 됐어. 그럼 먼저 어떻게 등록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견된 결함이 등록된 상태를 우린 결함 등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결함 검토라는 거는 등록된 결함이 적절한 후속 조치, 즉 할당, 보류, 해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결함 할당. 그래서 결함 수정을 위해서 담당 개발자에게 결함을 할당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함 수정. 담당 개발자가 결함 수정을 완료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결함 조치 보류.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여러 가지 일정에 의해서 결함의 수정을 보류하거나 연기한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함 종료라고 하면 어떻게? 결함이 해결돼서 개발 담당자가 종료를 승인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함 해제라고 하는 것은 개발 담당자가 결함을 검토하고 결함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 테스트 및 품질 관리를 할 때 결함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로 상태로 우리가 설정을 해 놓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8번째 문제. 네, 럼바우 분석 절차 중에 상태, 활동,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의 흐름을 표시하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자, 객체 모델링, 1번 개념 모델링, 2번 객체 모델링, 3번 동적 모델링, 4번 기능 모델링. 어떤 걸까요? 네, 자, 동적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동적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 객체의 상태 변화와 상호작용을 하는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이러한 상태 활동 다이어그램은 기능의 제어 흐름을 나타내는 단계로 여러 가지 동적 모델링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모델링 한번 볼까요? 객체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고요. 객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해서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 정의를 하는 것을 객체 모델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능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 흐름들, 우리가 DFT를 우리가 활용해서 데이터와 흐름을 우리가 활용을 해갖고 입출력에 대한 데이터, 세부 기능을 결정하는 모델을 하는 것들을 기능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념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문제 도메인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 세계의 개념과 관계를 추상화해서 표현하는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9번째 문제. 네, 다음 중 프로그램 실행 없이 소스 코드의 구조 분석에 중점을 둔 테스트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실행이 없이 소스 코드의 구조 분석을 내가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들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관련돼 없는 게 뭘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네,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 경로 테스트는 뭘 하는 거냐면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분석하는 선형 독립 경로를 테스트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요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예, 소스 코드의 구조 분석을 중점을 둔 테스트가 아니고 얘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소스 코드 분석에 대한 중점으로 보는 우리 방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동료 검토, 그 다음에 크루스루, 그 다음에 인스펙션 세 개인데요. 그럼 세 개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동료 검토라는 거는 개발자가 작성한 산출물을 동료 개발자나 팀원이 검토하는 비공식적 검토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워크스로우 같은 거는 작성자가 회의를 주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산출물을 동료들과 함께 검토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스펙션, 즉 전형 검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체계적이고 엄격한 정형 검토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0번째 문제. 네, 다음 중 아래 인접 행렬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게 우리가 인접 행렬이죠. 자,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래프가 어떤 형태의 그래프로 우리가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 그죠? 네, 2번입니다. 자, 2번은 인접 행렬에 해당하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요. 정점 간에 우리가 연결 여부 또는 표현한 그래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출발과 도착을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은 출발을 정점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열은 그다음 도착을 정점으로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값 1이라고 하면 1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간선 존재라고 하는 거고요. 0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간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접 행렬 아까 우리 보셨던 문제로 돌아가면 인접 행렬이 요거잖아요. 그죠? 예. 011 000 110.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출발과 도착으로 표현을 해서 그죠? 우리가 0, 1, 1, 0, 0, 0 그죠? 그다음에 110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도표로 싹 표현하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얘가 1, 2,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얘가 우리가 그죠? 화살표를 보면 여기가 1일 때는 그죠? 2로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값은 간선 존재잖아. 존재. 있다. 화살표로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얘가 1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도 가고 3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얘가 1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게 있고 3으로 가는 게 있고 요게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자, 그다음에 2는 예, 2는 소위 말해서 얘는 다 0이잖아. 0은 뭐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더 출발하는 거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화살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없고 자, 받는 거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3번. 3의 입장에서는 1이라는 거 1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요 부분, 네모 부분. 네, 요거죠. 예, 또 3은 또 여기 보시면 2로 가죠. 그러면 요 네모 부분.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인접 행렬로 사용을 해서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마시는 거는 행은 출발 정점이다. 열은 도착 정점이다. 그리고 값이 1이라고 하는 거는 간선, 즉 소위 말해서 화살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죠?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존재가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요렇게 아까 인접 행렬로 그대로 그래프로 이렇게 요거 그래프죠? 예, 그래프 로 표현하는 거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